대한민국 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지속가능성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 태풍, 홍수, 산불 등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나타난 환경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데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목표와 함께 국내외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식생활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실천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지역 농산물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은 미래 세대에 필요한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면서 현 세대의 식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세대가 현재의 식생활을 마음껏 즐기되 미래 세대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건강, 배려의 3대 가치를 실천하는 식생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3대 가치 실천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을 위해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건강을 위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유엔에서는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는 이들 17개의 목표 중 두 번째로 기아종식, 식량 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을 목표로 제로 헝거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성과를 나타내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202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앞에서 헝거 챌린지는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공중보건대학에서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5가지 팁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식사량 중 반 이상을 채소와 과일로 섭취하자. 둘째, 건강한 육류 소비를 하자. 셋째, 바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수산물을 선택하자. 넷째, 지역 농산물을 섭취하자. 다섯째, 마음을 챙기면서 식사하자입니다. 또 하나, 미국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의 사례로 식생활 능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장을 기반으로 한 체험 교육과 기업가족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지 청소년들에게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경험을 생생하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버드 대학교와 미시간 대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해 국가 차원의 식생활교육 정책이 수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초, 중 등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이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독립해서 식생활을 시작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군에서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각 군부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토론, 잔반 줄이기 캠페인,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식재료를 활용한 경연대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 부대 내에서 실시하는 활동들은 앞서 언급했던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3가지 가치 중 건강, 배려보다 환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식생활을 시작하고 연령대가 대부분 10에서 30대로 이루어진 여러분을 대상으로
환경 외에도 건강, 배려 모두를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과 이를 통한 실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자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배경에는 크게 식생활 패턴의 변화, 식량 안보 위기, 환경 오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식생활 패턴 변화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전반적인 경기 불황 지속과 중산층 감소, 신세대 및 여성의 소비 시장 주도 등 소비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가 등장해 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중 식생활 패턴에서 두드러지게 변화된 건 식품 산업 증가로 인한 식품의 과잉 생산입니다. 식품의 과잉 생산은 식품 폐기량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 안보의 위기로 여기서 식량 안보란 인구의 증가나 재해, 재난, 전쟁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항상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한 국가의 식량 안보는 곡물 자급률, 식량 자급률 등으로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로 주요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곡물 자급률이 23%라는 말은 나머지 77%는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이죠. 더욱이 2017년에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지만 우리 곡물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6.2% 감소해 식량 안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곡물 품목별 자급률을 보면 2016년 기준 쌀의 곡물 자급률과 식량 자급률이 다른 품목보다 모두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곡물 자급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전 세계 쌀 생산량 중 0.8%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므로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주요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일 만큼 저하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인 데는 경작지 감소, 외국산 곡물 의존도 증가,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밀 소비 증가 등의 식품 소비 품목의 변화를 국내 농업이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세 번째로 환경 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드체인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은 식품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 생산 중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생긴 농산물의 폐기로 음식물 낭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 과정 중에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데 최근 식품의 국제 무역이 늘어나면서 푸드 마일리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 수송량과 이동 거리의 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품 생산, 운송,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식품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온실가스 배출, 수질 오염, 악취 발생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식생활 패턴의 변화, 식량 안보 위기, 환경 오염 같은 어려움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식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지역 농산물 소비, 원산지 확인하기, 친환경 인증 로고 이해하기, 제철 농산물의 이용과 같은 환경 친화적 식품 소비하기. 둘째,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셋째, 한식을 즐기고 식사 예절을 지키는 한국 전통 식문화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환경 친화적 식품 소비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산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역 농산물은 영어로는 로컬 푸드라고 하는데요. 이 로컬 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로 일반적으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으로 범위를 넓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와 공공기관의 급식, 군 급식에서 이 로컬 푸드의 공급 비중이 높아져서 2019년 40%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70%로 높일 계획에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서해안 강화군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 함량이 높은 약수기, 충청남도 정화는 천혜의 밤나무 생육지로서 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무화는 국내 무화과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단맛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따뜻한 해남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포함된 토양과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겨울 배추가 잘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북 성주는 향기와 씹는 맛, 색과 광택이 우수하고 당도가 11브릭스 이상인 참외가, 경남 함안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남강과 낙동강변에 기름진 평야가 있어 당도가 높은 수박이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초, 중, 고 시절 배웠던 내용이나 여행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역 특산물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간단한 초성 퀴즈로 퀴즈를 풀어볼까요? 자, 경북 경산과 충북 보은의 특산물은 무엇일까요? 3, 2, 1. 네, 맞습니다. 바로 대추입니다. 다음 문제. 쌀은 어느 지역의 특산물일까요? 3, 2, 1. 네, 바로 경기도에 있는 여주입니다. 다들 맞추셨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이 보존되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농민의 이익을 증가하게 하는데요. 짧은 운반거리로 유통 단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안정적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종자의 보존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역 농산물 이용 효과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줄긋기 퀴즈로 풀어볼까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생산자는 다양한 농산물을 계속 재배할 수 있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또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환경을 보존하게 돼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 가능해지죠. 앞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환경 친화적 식품 소비라고 살펴봤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 소비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수입,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생산활동이 세계화되면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제도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이라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는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들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친환경 농축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식품에서 이러한 인증 표시를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식품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로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 로고를 설명해 드리자면 유기 농산물은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 다년생 작물은 수확 전 최소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이나 심기 전 2년 동안 친환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기 축산물은 유기 농산물의 재배 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 사료를 주면서 인증 기준을 지키면서 생산한 축산물입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 합성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 12량 3분의 1 이내만 사용한 식품이며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서 생산한 축산물입니다. 이러한 인증 로고를 보면서 가급적 친환경 식품을 선택하는 게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거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철 농산물 이용이 있습니다. 제철 농산물은 크게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품질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계절별 기후에 맞게 자라면서 농산물 스스로 면역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맛과 영양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시금치, 감자나 오이 등 제철에 키워 수확한 농산물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우수합니다. 셋째, 환경 보호가 가능합니다. 제철에 자라는 식품은 자연의 힘으로 매우 잘 자라나므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용이 저렴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재배할 수 있어서 인건비나 농약, 화학 비료를 주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요. 수확량도 많아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제철 농산물을 몇 가지 좀 알아볼까요? 11월은 김정을 위한 배추가 제철인데요. 된장, 간장을 만드는 메주콩은 백태라고 부르는데 이것 또한 11월이 제철입니다. 12월에는 고구마, 키위가 제철입니다. 그리고 5월은 토마토, 양파가 있고요. 6월에는 참외, 마늘이 수확되고 7월에는 복숭아, 방울토마토, 8월에는 포도와 감자가 제철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방법 중 지역 농산물 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군 장병 여러분들이 휴가나 혹은 제대를 하고 나서 식재료를 살 때 지역 내 직거래 장소를 이용하고 또 원산지를 확인하면서 제철 식품을 구입한다면 여러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